2013년 4월 중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푸단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믿기 힘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엘리트 의대생이었던 황양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것은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살인극의 서막이었다. 린센하오는 시험을 면제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 의학계 새로운 별이라는 말도 듣는 학생이었다. 2010년 8월 중국 상하이의 명문 푸단대 의과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 기숙사 421호실에서 홀로 지내다가 1년 후 이비인후과를 전공하는 같은 학년인 황양이 린의 룸메이트가 되어 둘은 함께 촉망받는 의사의 길을 준비한다. 나이도 같고 방도 같다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겉으로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지내다 보니 서로 커왔던 환경이나 성격이 전혀 정반대였던 둘은 사소한 일이 쌓이며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린센하오는 아버지는 공장에, 어머니는 폐기물 재활용 업종에 종사하셨고 누나 2명, 여동생 2명까지 있어 경제적으로는 항상 여유가 없었는데, 외동인 황양이 너무 애같이 행동하는 성격이라 느꼈고, 본인보다는 풍족하게 사는 모습에 본인의 가난한 생활과 비교되어 열등감이 생겼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 사소한 열등감은 점점 쌓이고, 황양이 박사과정 1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 폭발해버리고 만다. 2013년 3월 31일 린센하오는 실험실로 향한다. 그리고 실험실 재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정수기에 부어버린다. 늦게 기숙사에 돌아온 황양은 다음날 아침인 4월 1일 정수기 물을 마시게 된다. 증상은 곧바로 발생했는데 구토 증세가 시작된 황양은 병원을 찾아간다. 황양을 진찰하던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위장약 처방을 해줬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해져 몸이 붓기까지 하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 치료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증세는 오히려 악화되어 결국 8일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결국 4월 16일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은 황양은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공안들은 황양이 마신 정수기를 조사하게 되는데, 물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30ml가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극미량으로도 생체 내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업용 화학물질이다. 상하이 공안국 문화안전지국은 푸단 대학으로부터 독극물 중독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다음날 12일에 린센하오를 체포한다. 중국 상하이시 1심 공판에서 린센하오의 변호인은 황양이 숨진 것은 독극물 때문이 아니라 간질환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둘러댔다. 린센하오는 서로 만우절 장난을 하려다 생긴 실수예요. 저는 치사량에 훨씬 못 미치는 소량의 약품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살해 의도가 없었어요. 린센하오가 사용했다던 최소 30ml의 독극물은 그 양만 해도 인간의 치사량의 10배가 넘었다. 왜 치료받는 동안 그 약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미리 말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라는 질문에 린센하오는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수단이 잔인하고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막대해 사형을 판결합니다.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2심 고등인민법원 재판은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등인민법원도 린센하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마지막 항소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 황군의 부모님은
긴 시간 싸움의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2015년 12월 11일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동안 눈물로 후회하겠지만 스스로를 단련시켜 안정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요. 내 시신은 병원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말한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비극적인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이후 린센하우의 부모님은 시신은 기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린센하우가 품고 있었던 경제적 열등감과 사소한 다툼의 원인과는 달리 스촨성 출신인 황양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줄곧 장학금을 받아온 우수생이었으며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모친의 간질환 치료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의대생이 단지 본인의 낮은 자존감, 단순 감정적인 이유로 동료의 생명을 노린 잔혹한 사건이었다. 의학 지식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대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중국 사회 전체에 무엇이 이 엘리트 청년의 마음을 이토록 병들게 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을 남겼다. 중국판 페이스북 웨이보에서는 황양 동료들의 추모 글이 이어졌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란계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